국민의힘에서 국회의원 전수조사와 특검을 모두 거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정략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LH 사건은 진상규명을 해야 되고 또 관련 법에 의해서 처벌받을 사람이 있으면 처벌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부동산 투기는 이참에 다 근절해야 한다라는 게 우리 국민의 요구입니다. 근데 국민의힘은 이러한 국민의 요구에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선거라는 잿밥에만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희 당이 LH 사건 특검을 제안한 것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수사해서 부동산 투기를 발본색원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지금 정부는 경찰청 수사 인력에다가 국세청, 금융위 등에서 이게 다 이 조사와 수사를 위해서 필요한 기관들입니다. 부처들입니다. 파견을 받아서 총 770명의 역대급 규모로 합동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서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과의 협력 수사 체계도 갖추었습니다. 가족과 차명 거래에 대한 의혹도 신속한 수사를 통해 전모를 밝힐 것입니다. 땅을 추적해서 투기를 찾아낼 것입니다. 우리는 합수본의 수사 의지와 능력을 신뢰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 반복해서 수사에 대한 신뢰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서 특검을 하자, 그러면 특검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이마저도 검찰 수사를 주장하면서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LH 투기 사건의 경찰이 직접 수사에 나선 것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법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현행 법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1월 우리 국회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LH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현행법을 무시한 이 야당의 검찰 직접 수사 주장은 억지입니다. 아니, 법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여지는 거냐면은 LH 투기 의혹에 관한 이 국민의 분노와 이 허탈감을 오로지 선거에만 이용해 보겠다. 지금 선거에 좀 유리한 지형이 확보되어 있으니 이 상황을 즐겨보겠다. 이렇게밖에 보여지지 않는 겁니다. 국민의 분노가 높은 사건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계산만 앞세우는 정략적 태도, 이거 오래 가지 못합니다. 옳지 않기 때문에 오래 가지 않습니다. 특검은 여야가 합의만 하면 한 달 이내에 구성할 수 있고 수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특검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특수본은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수사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고 수사를 계속 진행을 하게 됩니다. 특검 구성이 완료되면 특수본의 수사 결과를 이첩하면 됩니다. 과거에도 특검이 도입되면, 특검이 논의되면 수사기관이 더 적극적으로 수사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본 수사가 부실해질 것을 우려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야당이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지 않다면 특검을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략적 태도를 버리고 특검 도입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국민의힘의 모든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제안합니다. 국회의원 300인에 대한 전수조사는 절대 다수 국민이 찬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국회의원 300인 전수조사를 제안했더니 국민의힘의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다 하자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는 이건 당연히 어렵지 않게 합의하고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이러저런 조건을 갖다 붙이면서 사실상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참에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장, 광역시도의원, 기초의원까지 모두 조사합시다.
민주당이 선출직 공직자가 국민의힘에 비해서 훨씬 많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부동산 투기 근절 차원에서 모든 선출직 공직자의 전수조사를 제안합니다. 아울러서 서울, 부산시장 후보 등 이번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모든 후보자와 그 직계 가족에 대한 부동산도 전수조사할 것을 국민의힘에 제안합니다. 야당이 LH 투기 사건을 선거에 이용하고자 하는 생각, 한편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회가 해야 할 일은 공직자 투기와 부패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게 국민의 요구입니다. 선출직 공직자부터 부동산 투기와의 결별을 실현해 나가야 합니다. 제도를 만들고 문화로까지 정착할 수 있게 꾸준히 실천해 가야 합니다. 민주당은 앞으로 부동산 투기 혐의가 있는 사람은 선출직 출마가 불가능하도록 후보 공천 검증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국민의힘에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특검과 선출직 공직자 전수조사를 신속히 수용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또한 우리 당이 제안한 공직자 투기 및 부패 방지 5법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협력을 바랍니다. 제가 오늘 메시지가 조금 깁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원래 야당, 제가 지금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야당의 원내대표가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는 이게 잘 대응하지 않았었습니다. 늘 협상을 해야 되고 늘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어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은 도저히 한마디 안 할 수가 없어서 오늘 아침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금도도 넘었고 아주 논리도 매우 빈약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양산 사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대통령의 호소를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과 연계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 문제 없는 양산 사저 문제를 불법으로 매도하는 것도 모자라서 전임 대통령들의 중대 범죄하고도 연결을 하고 있으니 이런 황당무계한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아무리 선거가 급해도 현직 대통령을 그것도 사저 문제를 가지고 정쟁의 한복판에 끌어들여서 비료비, 농약비 내역까지 공개하라. 이건 정말로 좀스럽지 않습니까? 민망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의 사저, 양산의 매곡동에 퇴임 후에 매곡동에 내려가서 살기를 희망하셨습니다. 아마 그분의 본 뜻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경호실에서 전직 대통령 경호에 대한 이건 법률로 다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도저히 경호 시설을 만들 수가 없다. 그 매곡동 사저에는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다른 부지를 매입해서 퇴임 후에 사저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께서 퇴임 후에 고향에 귀농해서 자연인으로 시민으로 평범하게 여생을 보내시겠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정쟁의 도구로 활용할 문제입니까? 국가의 품격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임 대통령의 경호까지도 문제를 삼았습니다. 이거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대통령은 최고의 국정 경험과 정보를 가진 국가의 귀중한 자산입니다. 그래서 퇴임 후에도 법률에 의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경호를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매곡동 사저로 돌아가고자 했던 대통령의 뜻은 경호동이 지을 땅이 없어서 양산 사저로 지금 이전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야당이 모든 것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더라도 법이 정한
퇴임 대통령에 대한 경호를 부정하는 것은 정말로 이건 위험하기도 하고 온당하지도 않습니다. 대통령 사저를 부동산 투기로 연결시키려는 야당의 이런 저급한 정치 공세, 이건 한참 나가도 너무 많이 나갔습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의 봉화 사저를 아방궁이라고 몰아세웠는데 이번에도 제2의 아방궁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실체도 근거도 없이 이렇게 의혹만 뒤집어 씌우고 국민을 속이려는 정치 공세, 용납할 수도 없고 반드시 실패한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처남 대통령 처남의 고등동 땅과 관련한 주장도 하셨던데, 미안하게도 여기는 제 지역구입니다. 이 지역은 제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비교적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 이 해당 토지는 조경업을 하는 대통령 처남이 2002년부터 매입해서 묘목을 키우던 곳입니다. 조경업을 하니까 당연히 묘목을 키우지 않겠습니까? 묘목을 키우려면 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그린벨트 지역에 땅을 사서 묘목을 키우고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2010년도면 언제입니까? 이명박 정부 때입니다. 여기가 보금자리 주택 지역으로 국가에 의한 택지 개발 지역으로 지정된 겁니다. 2002년 매입 당시에 개발 계획도 없었는데 이게 다른 정부가 들어서서 한 10년쯤 흘러서 여기가 국가에 의한 택지 개발이 될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상상력은 차치하더라도 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도 있었고 거기에 살고 있던 주민들도 많습니다. 거기에 농사를 짓고 계셨던 분들도 있고 살게 된 연유도 다 다르긴 하지만 택지 개발에 의해서 정당하게 보상을 받았는데, 그러면 그 보상을 받았던 그 지역의 주민들은 다 범죄자입니까? 그리고 이 문제는 이미 작년 국회에서 다 해명이 된 문제입니다.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이 특별감찰을 넘어 검사 25명이 수사를 할 수 있는 더 센 공수처라는 더 강력한 수사기관을 만들었습니다. 뭘 감추고 뭘 피해가려고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겠습니까? 더 센 기관을 만들어놨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이 대통령을 표적 삼아서 무책임한 정치 공세를 하겠다면 저희 민주당은 정면 대응하겠습니다. 야당의 대통령 비판은 근거와 실체가 있어야 됩니다. 코로나 위기 극복과 경제 회복에 진력하고 있는 대통령을 선거판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기 바랍니다.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